글쓰기 비법.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쓰기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영화든 소설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좋은 작품은 누가 보아도 졸리지 않는다. 역으로 졸리면 좋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리듬이 있고 패턴이 있고 반복이 있고 파격이 있고 구조가 있고 강약이 있고 장단이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있다. 고저와 강약과 장단과 파격과 반복으로 긴장시킬 수 있다. 그 기본은 대칭이다. 어떤 글이든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하는 대칭 구조가 있으면 긴장하게 마련이다. 특히 운문이 그러하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에서 500년 도읍지의 정과 필마로 돌아드는 동이 교차한다. 산수하에서 산과 물은 정과 동이 조하다. 사군자의 난초 그림과 같다. 잎은 굳세지만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 강과 유의 대칭과 평형이다. 강한 듯 유하고 유한 듯 강한 것이 선비의 자세다. 하나의 난초 잎새에 다 있다. 이것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테크닉이다. 인간이 긴장하는 것은 기계적 메커니즘을 따른다. 인간의 감성은 기계적으로 반응한다. 평화로운 들판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면 누구라도 그 나비를 쳐다보게 되어 있다. 강아지 풀을 흔들면 고양이는 털을 빳빳이 세우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테크닉에 의존해도 안 되지만 이런 기계적인 테크닉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두는 것이 좋다.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글쓰기의 기본은 같은 표현을 2번 연속해서 쓰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다로 좋다를 반복하면 안 된다. 개도 좋고 고양이도 괜찮고 당나귀도 멋있고 토끼도 귀엽고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을 쓴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그런 것 같다거나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쓰지 않는다. 절대로 반드시 분명히 의도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쓴다. 대칭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산은 높고 물은 깊다는 식의 대칭 구조도 여러 가지 있다. 리듬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유유상종 배 맞추고 눈 맞추고 진드기 붙고 껌 붙고 붙어먹고. 4사조 혹은 3사조의 시조체나 판소리체로 쓴다.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보라. 왜? 천만에. 과연 그럴까? 분명히 말한다. 한 문단 안에 기승전결을 넣기. 삼행, 이행시 끊는 경우도 있다.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다. 짧은 문장을 쓰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의도적으로 단문으로 만든다. 늘어지는 글은 질색이다. 종이로 된 단행본이면 장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쉬운 우리말로 긴장을 유발하기. 되도록이면 한자투의 전문 용어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신조어로 긴장을 유발하기. 언어에도 유행이 있다. 가끔 전문가들이나 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를 한 단어 던져주는 것도 긴장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자문자답하기. 왜? 왜인가? 무엇인가? 등등 질문과 그 질문에 호응하는 답변의 주고받음은 긴장을 유발한다. 비유하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모든 사건에는 일정한 구조의 닮은 꼴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터득하면 비유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상당히 훈련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점입과 경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어떤 시비를 걸 때는 일부러 사소한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 처음부터 바로 본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변죽을 올리다가 차츰 중심부로 진입해 들어간다. 사소한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끌려오듯 줄줄이 딸려온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변방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하는 방법이 문법의 존재를 드러내어 오히려 글의 존재감을 높인다. 즉 글의 속에 숨은 글의 뼈다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주어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수어를 생략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긴장이다. 독자를 긴장시키는 글이 잘 쓴 글이다. 지루하게만 하지 않으면 기본은 된다. 모두가 이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가벼운 농담으로 지루하지 않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오한 주제로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다. 비꼬기, 야유하기, 풍자하기, 말꼬리 잡기, 상대방이 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되돌려주기, 얄팍한 주제, 상투적인 소재, 말초적인 웃음. 이걸로 풍자할 수 있을 뿐 희망은 줄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방법을 모두 마스터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절대로 생각의 총량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를 보건, TV 드라마를 보건, 만화를 보건, 소설을 읽건 한 편을 다 뗀 다음에 그 줄거리를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100번쯤 반복하여 이야기해주는 방법을 썼다. 나중에는 그 전체 과정을 암기할 정도가 되었다. 이야기하다 보면 작가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다. 영화를 볼 때 혹은 소설을 읽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 내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타인에게 이야기해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글쓰기 훈련이다. 글 이전에 생각하기 훈련이다. 글은 그 고인 생각을 퍼내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먼저고 글은 나중이다.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둑이 넘치듯 터져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다. 모든 것은 커다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 큰 의혹이라는 씨앗을 심어두면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글이라는 열매로 연결어가는 것이다. 반항심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향한 싸움 걸기에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 전부를 향해 원초적으로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쌓인 것을 낱낱이 풀어내는 것이다.